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서두르지 않고 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마치 수학시처럼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척척 해내고 문장 사이에 침묵마저도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단어를 귀에 깊게 들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신이 성찰하고 논쟁하고 상상하도록 훈련받았던 시간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날의 대화와 비교해 보세요.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깊은 감정을 노란 이모티콘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모티콘으로 답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의 주의력이 납치당한 것처럼 끊임없이 영상에서 영상으로, 알림에서 알림으로, 자극에서 자극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즉각적인 것에 맞춰 재프로그래밍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노력이 되었고, 추론하는 것은 사치가 되었으며, 듣는 것은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 자연스러운 능력, 경청하고, 수고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은 자동적인 반응, 준비된 밈, 재활용된 유행어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의 집중 시간은 너무 짧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영상과 같은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인내는 잊혀진 미덕, 거의 전복적인 것이 되었고 그와 함께 어떤 것이든 깊이 파고들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현대 세계는 진실한 것보다 빠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대조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뇌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짧은 영상, 즉각적인 반응, 디지털 보상으로 매일 정신을 훈련하면 정신은 항상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깊이는 불편해지고 침묵은 두려워지며 긴 생각은 고문이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손가락을 능숙하게 스와이프할 줄 알지만 일관성 있게 아이디어를 유지할 줄 모르는 세대. 공유할 줄 알지만 창조할 줄 모르는 세대. 반응하지만 성찰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패턴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동의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너무 복잡하다고 여기고 유행하는 것보다 책을 선호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얕은 것이 표준이 되면 깊은 것은 위협이 됩니다. 단순한 것이 얕은 것의 동의어가 되면 복잡한 것은 적이 됩니다. 우리는 지성이 조롱받고 경청이 경멸당하며 피상성이 찬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국 정신의 쇠퇴는 우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모든 좋아요, 중단된 모든 영상, 미완의 모든 생각은 우리를 이 새로운 종류의 어둠, 즉 생각의 종말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듭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70년대에는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우아함과 내적 훈련의 표시였습니다. 성찰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었고 논쟁하는 것은 예술이었습니다. 독서는 미지의 것, 새로운 것, 깊은 것으로 가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각하는 것은 벌이 되었습니다. 성찰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읽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었습니다. 논쟁이요? 너무 많은 노력입니다. 우리는 깊이를 속도로, 문화를 클릭으로, 지식을 도파민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침묵의 전염병입니다. 바로 집단적 어리석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무엇보다도 받아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지성은 반응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생각은 충동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추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붕괴는 진화로 팔리고 있습니다. 2016년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빨라졌지만 동시에 더 얕아진 해였습니다. 틱톡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짧고 반복적인 영상들을 선보였는데 이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주의력을 빨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추억 앨범이 아닌 자극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스토리, 릴스, 자동 재생, 무한 피드. 멈춤도, 성찰도, 끝도 없는 콘텐츠의 쓰나미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을 계속 스크롤하게 만드는 것,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것,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디자인, 소리, 색상, 버튼 모든 것이 중독되게 하기 위해 테스트되고, 조정되고, 보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응용 심리학입니다. 행동 공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적인 실험의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짧은 영상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도파민, 빠른 만족감. 하지만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뇌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단순하고 즐거웠던 것들,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산만하게 할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더 산만할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인위적으로 더 많이 자극될수록 현실을 덜 견디게 됩니다. 정신은 멈춤, 침묵, 존재에 대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생각은 죽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죽으면 비판적 의식, 상상력, 공감도 함께 죽습니다. 실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라벨, 외침, 준비된 답변으로 변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요약으로 정보를 얻고 헤드라인으로 입장을 정하는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당신의 주의 산만으로 이득을 얻는 계획입니다. 당신이 도파민에 취해 타임라인에 빠져 릴스에 중독되어 3분 이상 집중할 수 없을 때 이득을 얻는 계획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것은 저항이 되었고 저항하는 것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주의력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사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붕괴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융, 사르트르, 시몬드 보부아르와 같은 천재들을 길러낸 세상이 어떻게 더 빨리 말하고 더 잘 춤추고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문화로 대체되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장 산만하고 가장 조작하기 쉬우며 지적으로 가장 약한 세대가 되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명료함입니다. 여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아직 완전히 식민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전체를 읽고 나서 결국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불편한 느낌을 아십니까?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이메일을 쓰는 것과 같은 단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기가 거의 절망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3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는 말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규율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작용입니다. 당신은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선진국에서 평균 IQ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인지적으로 열등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통계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장 소중한 것, 즉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인지 능력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평균 IQ가 7점 하락했습니다. 7점입니다. 이것은 적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과 기본적인 주장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앱과 소셜미디어만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도 공범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오락으로, 깊이를 속도로, 불편함을 주의 산만으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가 절반도 보기 전에 다음 영상으로 건너뛰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워트스앱을 확인하지 않고는 한 단락을 끝내지 못했습니까? 이번 주에 방해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책을 통째로 읽고 편지를 쓰고 술집에서 정치, 철학, 실존주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춤을 추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말하기는 아프지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산만하고 더 불안하고 더 의존적이며 더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용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지 쌓인 책을 선반에 버리듯이 우리의 뇌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시간을 클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느려지고 더 파편화되고 마치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야 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아무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 이것이 정상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의 황금기였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얕은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에 납치당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논쟁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름은 1970년대입니다. 이 10년 동안 평균 IQ는 역사상 최고치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환경이 사고에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권위자였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학생은 듣고 필기하고 성찰했습니다. 교육은 엄격했지만 비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책은 의무적인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앵무새 죽이기, 생쥐와 인간, 호밀밭의 파수꾼, 월든을 읽었습니다. 독서는 벌이 아니라 양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영상이 30초인지 30분인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들 안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15세 소녀는 셰익스피어를 암송하고 계산기 없이 대수를 풀고 심지어 삶에 대해 성찰할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챗GPT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단락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달랐습니다. 디 애틀랜틱, 하퍼스,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같은 잡지들은 깊이 있는 에세이에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들은 1분 이상의 주의력을 요구하는 칼럼들을 게재했습니다. 라디오는 사상가, 작가, 지도자들과의 긴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편집 없이, 극적인 배경 음악 없이, 깜빡이는 화면 없이, 오직 아이디어만, 오직 콘텐츠만.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항상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축하합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명료함이 있습니다. 아직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서두름, 도파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반항 행위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황금 시간대에 철학자가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40분짜리 프로그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첫 번째 광고 시간 전에 취소될 것입니다. 지루하고 느리고 너무 어렵다고 낙인 찍힐 것입니다. 결국 자동 자막, 빠른 편집, 재미있는 소리, 그리고 처음 3초 안에 유행어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년대에는 이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잊혀진 세부사항, 침묵. 침묵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비옥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침묵은 불편합니다. 자극의 부재는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든 빈 공간을 영상, 음악, 쓸모없는 대화로 채워야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과 홀로 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황금기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기둥, 집중과 희소성. 자극의 희소성과 집중의 풍부함. 지루함에 직면한 인간의 뇌는 멈추지 않고 참조했습니다. 발명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연결했습니다. 창의성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상상력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침묵, 기다림, 주의 산만의 부재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텍스트를 읽고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고 휴대폰을 보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 그것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에서 20세기 천재들이 탄생했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철학자, 예술가들. 깊이에 맞춰 훈련된 정신으로 현대 세계를 형성한 남녀들. 왜냐하면 여전히 논리, 수사학, 역사를 가르쳤고 지적 노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비교는 놀랍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1년에 30권의 책을 읽었을 때 우리는 오늘날 2권도 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편지와 복잡한 에세이를 썼을 때 우리는 오늘날 이모티콘과 5초짜리 오디오 메시지로 답합니다. 속도는 깊이를 죽였습니다. 용이함은 노력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처리할 정신적 구조가 없는 세대입니다. 1971년의 젊은이와 오늘날의 젊은이와 차이는 순수한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의 질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투릅니다. 그들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산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거래였습니다. 뒤돌아보며 지성의 황금기를 볼 때 그것은 값싼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사라졌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아직 되찾을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비판적 사고, 독서의 즐거움, 몇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에 깊이 몰두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20세기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21세기는 우리에게 있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의 디지털 혁명은 분수령이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가 워밍업이었다면 2000년대는 소떼가 들이닥치다 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거주하기 시작한 새로운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항상 올바른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은 주의 산만의 정글 속에서 생존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페이스북이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 유튜브가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보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시대였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지만 그와 함께 중독이 왔습니다. 불안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붕괴가 왔습니다. 약속은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손안에.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더 많은 접근성, 더 적은 깊이. 이전에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씹어서, 요약해서 2분짜리 영상으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과잉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구명조끼도,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정보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광란의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오르컷은 페이스북이 되었고 MSN은 워트세프이 되었으며 주의 집중 시간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평균 주의 집중 시간은 8초였습니다. 금붕어보다 짧았습니다. 네. 물고기가 연결된 일반적인 인간보다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들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포획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드는 무한합니다. 영상은 자동 재생됩니다. 알림은 카지노의 불빛처럼 깜빡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슬롯 머신입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카지노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 친구는 동전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의식, 이성, 자유의 중심지로 숭배되었던 인간의 정신이 단지 또 다른 상업적 자산으로 주의 산만으로 이득을 얻는 법을 배운 시장의 톱니바퀴 속에서 또 다른 착취의 장으로 격화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환을 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게 된 것과는 달리 이 정신적 무기력 상태에는 필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적응하고 재건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알고리즘에 의해 산만하게 살도록 형성되었다면 당신에 의해 다시 현재를 살도록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힘듭니다. 불편한 사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작당했습니다. 우리는 조작당했습니다.
연결을 약속했지만 우리에게 가짜 존재를 팔았던 회사들에 의해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디지털 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대한 침묵의 납치였습니다. 그리고 구출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본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피부로 느꼈던 현실에 대한 불편한 묘사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추론과 아이디어의 성숙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사회에서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책을 짧은 영상으로 바꾸고 실제로 똑똑하기보다는 똑똑해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깊이인 것처럼 얕은 것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1970년대 세대는 더 적은 기술과 더 적은 정보로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일관성 있게 토론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화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장에서 길을 잃고 짧은 텍스트에서 비틀거리며 공허한 자극의 바다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단지 좌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굴욕적입니다. 하지만 또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깨어나라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산만으로 파괴된 것은 규율로 재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하루 중 몇 시간을 훔쳐가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앱을 삭제하세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으세요. 하지만 온전히 집중해서 읽으세요.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완전한 대화를 나누세요. 들으세요. 느끼세요. 존재하세요. 지루함을 되찾으세요. 그것은 창의성이 싹트는 비옥한 땅입니다. 사원을 재건하듯이 당신의 정신을 재구성하세요. 존경심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침묵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단지 당신의 집중력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할 자유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얕아지는 세상에서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친구. 지금 멈춰야 합니다. 의식의 마지막 불꽃이 이 도파민의 고리에 삼켜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성찰의 공간을 강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의 산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자신의 정신을 되찾을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어쩌면 이 순환에 갇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한 작은 밀어붙임이 필요한 사람들과 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여전히 깊은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주의력이 납치당했다고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휴대폰을 몇 시간 동안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집중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지 집중력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재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상투적인 문구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존재만이 깨웁니다.